안녕하세요, 오윤기 컴퓨터입니다. 오늘 컴퓨터는 상당히 좀 오래된 컴퓨터입니다. 삼성에서 나온 슬림형 컴퓨터고요. 메인보드를 보니까 칩셋이 H61 칩셋의 메인보드입니다. 그러면 2세대, 3세대용의 인텔 CPU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연식은 최소한 10년 이상 된 컴퓨터입니다. 저희 같은 이렇게 오프라인 동네 컴퓨터 수리점에는 이렇게 오래된 컴퓨터의 수리가 꽤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연세 좀 많으신 분들, 60대 이상 이런 어르신 분들께서 이런 컴퓨터 수리를 꽤 의뢰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수리할 의미는 크게 없는 컴퓨터들이에요. 하지만 사용자분들께서는 수리를 하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쓰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컴퓨터도 사실 수리를 하면 안 되는 경우긴 하지만 이 컴퓨터를 갖고 오신 분께서도 제가 컴퓨터 수리를 해드리는 거를 원하시고 이렇게 의뢰를 해주셨어요. 컴퓨터는 농막에서 쓰는 컴퓨터고 속도는 관계없다. 기존에도 속도는 많이 느렸고 느린 속도는 관계없으니까 그냥 컴퓨터를 원래 쓰던 대로만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일단 증상을 한번 보죠. 증상은 전원만 들어가고 화면이 안 뜬다 그러셨어요. 전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전원은 들어가네요. 그런데 전원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팬이 돌다 멈추다 하는 증상이네요. 팬이 돌다 멈추다 하고 그리고 화면은 반응이 없고요.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면 오히려 다행이에요. 이런 증상일 때는 메모리 접촉 불량일 경우가 많죠. 요새 또 장마철이고 해서 메모리가 접촉 불량일 때 저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메모리 슬롯 청소하고 메모리도 지우기로 한번 청소해 줄게요. 그리고 혹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하드디스크는 분리한 상태로 테스트하겠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SSD는 없고 하드디스크만 설치되어 있는데 계속 전원이 들락날락하면 하드디스크에 데미지가 많이 가니까 하드디스크를 뺀 상태에서 화면을 띄워볼게요. 메모리 청소를 해도 펜이 돌다 멈추다 하네요. 슬롯을 바꿔도 지금 마찬가지 증상이고요. 이 증상만으로 봤을 때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줄기 희망이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빼고 비품 한번 들어볼까요? 삼성 컴퓨터이기 때문에 스피커가 아예 달려 있습니다. 메인보드에. 그렇기 때문에 따로 스피커를 달지 않아도 메인보드에 비품은 나게 돼 있어요. 메모리 뺀 상태에서 비품이 나야 이제 보드랑 CPU는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넣어볼게요. 지금 이 부분에 스피커가 있는데 메모리를 다 제거해도 비품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메인보드가 죽었을 확률이 지금 많습니다. 메인보드가 죽었을 확률이 많지만 그래도 다른 메모리를 한번 꽂아볼게요. 제가 갖고 있던 메모리고 DDR3 같은 삼성 거 요건 2기가짜리예요. 혹시 4기가 양면이고 해서 요걸 또 인식 못하나 싶어서 단면에 2기가짜리 갖고 온 겁니다. 네, 마찬가지 증상입니다. 팬은 돌다 멈추다 하고 모니터 반응 없고요. 그러면은 또 해볼 게 있죠. 바이오스 초기화, 시모스 배터리 교체. 그러면 메인보드 고장이 거의 확실한데 또 한 가지 해드릴 일 있죠. 저도 가끔 놓칠 때가 있는데 CPU를 한번 바꿔봐야죠. CPU까지 바꿔봐야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CPU는 펜티엄이 들어가 있네요. 모델 이름은 G640, 펜티엄 G640이란 모델의 CPU가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바꿔보려고 하는 CPU는 2세대고요. 셀레론입니다. 셀레론 G540이에요. 지금 CPU 바꿨는데 이렇게 해서 전원이 잘 들어가고 화면이 뜬다면 가장 해피한 경우가 되겠죠. 자, 전원 넣어보겠습니다. 전원 넣었고요. 네, 증상은 역시나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메인보드 고장이 확실합니다. 메인보드 고장이 확실한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삼성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보드 교체하는 게 좀 까다롭죠. 똑같은 규격의 메인보드로 교체를 해야지만 완벽하게 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똑같은 규격의 메인보드를 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인터넷을 몇 날 며칠을 뒤져야 겨우 하나 구할까 말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메인보드 바꾸면서
할 수 없이 케이스를 바꾸고, 케이스 바꾸면서 또 할 수 없이 파워까지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건 뭐 수리비가 아니라 컴퓨터를 하나 그냥 새로, 중고 컴퓨터 하나 새로 사는 그런 경우랑 똑같이 돼서 비용이 꽤 많이 나옵니다. 메인보드 값에 뭐 아무리 중고를 쓴다 해도 케이스랑 파워 값이 또 추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리비가 조금 더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식의 컴퓨터 수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제 수리를 원하시거든요. 때문에 이 컴퓨터는 케이스하고 파워를 살릴 겁니다. 케이스하고 파워를 무조건 살리고 메인보드만 교체를 해서 수리를 할 건데, 똑같은 메인보드는 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메인보드는 없고 일반 조립용, 일반 범용 보드를 이용해서 수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리를 할 때 제가 까다롭다고 한 게 바로 이 전면 스위치입니다. 전면에 전원 스위치랑 LED 스위치, 요 단자가 일반 범용 조립 보드랑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자를 개조를 해줘야 돼요. 개조라고 해봐야 뭐 손 끊어서 바뀌는 메인보드 규격에 맞게 선 이어 붙여서 이제 뭐 스위치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사실 좀 까다롭긴 해요. 까다롭긴 한데 그렇게 해서라도 최소 비용으로 이 컴퓨터를 수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메인보드를 바꾸긴 바꿀 건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이 바뀐 메인보드에서 하드디스크로 부팅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스위치 개조해서 메인보드 바꿨는데 이 하드디스크로 부팅이 안 돼버리면 또 윈도우 재설치해야 되고 이런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고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개조 작업한 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이 하드디스크가 다른 보드에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드디스크라서 이제 속도는 많이 느린데 부팅되는 거는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지금 다행히도 부팅 다 됐고요. 바탕화면까지 떴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많이 느리긴 느립니다. 많이 느린데 손님께서는 속도 느린 건 관계없으니까 되게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조금만 더 투자하셔서 SSD 쓰시면 좋긴 한데, 그러려면 그냥 차라리 중고 한 뭐 10만원, 15만원짜리 사서 쓰시는 게 훨씬 더 또 이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 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도 좀 싫어하시고 이러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럴 때는 손님이 해달라는 대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달라는 대로 해드리는 게 가장 최선이에요. 예, 컴퓨터 가게인데요. 예. 이거 컴퓨터 메인보드가 고장이에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메인보드를 교체하려 하시면 6만원 정도 들어가시고요. 예. 그리고 컴퓨터 속도가 너무 느리신데 괜찮으시나? 아, 괜찮아요, 그건요. 여기다가 6만원 들여서 수리를 하시느니 예. 차라리 중고 한 10만원짜리 쓰시면 속도도 훨씬 빠르고 훨씬 좋거든요. 한 5분 이내로 전화할게요. 손님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다가 몇만 원 더 들여서 중고로 하나 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저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아,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가지러 오면 안 될까? 내가? 네, 결국 컴퓨터는 그대로 수리를 하시기로 했어요. 보드만 바꿔서 이제 느려도 괜찮으니까 보드만 바꿔서 수리해달라 그러시네요. 그리고 제가 수리비는 6만원을 말씀드렸는데 5만원만 해달라고 그러셔서 예, 거기서 만원 깎아서 작업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메인보드 교체 작업 중인데요. 메인보드 교체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전면 스위치를 어떻게 개조할 거냐면, 이 전면 단자 중에 전원핀이 두 핀이 있거든요. 그 두 핀만 따서 메인보드의 전원 그 핀과 연결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전원 단자를 살릴 거고, 그 전면에 있는 이 전원 표시등은 이 케이스에 있는 이 LED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LED 전구를 하나 따로 추가해서 달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전원 스위치도 기존대로 똑같이 쓸 수 있고, 그리고 전원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꺼졌는지도 이 추가한 LED로 확인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개조는 다 됐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좀 허접하긴 하지만 전면 단자에서 전원핀 두 핀을 이렇게 뽑았어요. 이렇게 뽑아서 일반 스위치에다 연결해줬고요. 이 스위치를 메인보드에 전원핀을 꽂고, 그리고 파워 LED 따로 추가했던 파워 LED도 메인보드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전원 넣어볼까요? 전원 버튼 눌렀고 전원 잘 들어가죠. 지금 메인보드를 고장난 메인보드에서 다른 보드로 바꿨기 때문에 팬이 돌다 멈추다는 증상은 깨끗이 사라졌고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LED도 잘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LED 전구도 전면에다가 글루건으로 잘 고정시키고요.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메인보드 다 교체했고요. 그리고 전면 스위치 개조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부팅 시켜 놓은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는 기존대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니까 이 속도에 대해서는 뭐 큰 불편함은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개조한 전원 버튼하고 전원 LED 그거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제가 본체 전면을 비추고 있고요. 버튼 눌러서 전원도 넣고 그리고 전원 표시등이 어떻게 표시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전원 눌러서 지금 전원 들어가고 있고요. 예, 지금 전원 LED 등이 파란색이 들어와 있는데 기존에 원래 있던 전원 표시등이랑 색깔이 거의 비슷한 색깔로 제가 골라서 넣었거든요. 원래 있던 전원 표시등은 아니지만 예, 색깔도 거의 비슷하고 예, 깜짝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도 잘 떴고 부팅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전원을 놓고 부팅이 완전히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시면 큰 불편은 없이 전과 같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오래됐지만 메인보드를 교체하는 삼성 컴퓨터 수리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